부가가치세 간주 공급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 이거 뭐예요? 개인적입니다. 사적으로 공급한다. 누구한테요? 직원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준 경우, 이 경우 이 공급한 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매입세 공제 받은 죄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지고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 취득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죠?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직원한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입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사업과 무관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 소비하거나 사용인입니다. 직원이죠. 직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소비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무상지급이죠. 무상지급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인한테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1번이 원칙입니다. 1번은 원칙,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는 경우. 2번은 예외입니다.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용인한테 무상으로 지급한 재화인데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아시겠죠? 이거 어차피 공장 가면 줘요. 작업복 같은 거. 작업모 마찬가지고 작업화는 자기가 사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면 직장 연예,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 연예비나 체육비 있죠? 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한 경우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언제요? 설날, 추석날, 회사 창립 기념일 또는 그 직원 생일 이때 주는 경우입니다. 무상으로 재화 주는 경우,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 원래 이게 부가가치세 과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새로 생겨가지고 바뀌었어요. 개정됐죠?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제하를 주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사업자가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복리후생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적 공급 예시가 있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 개최했고 추첨에 의해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그럼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데 다만 이 체육대회 있죠? 체육대회 연간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원칙은 부가가치 과세하지만 연간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매입세액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용인한테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준다. 이런 경우 원칙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경우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회사가 추석, 설날, 근로자날에 직원들의 사기 진착을 위해서 식기 세트를 선물로 구입하여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왔죠? 추석, 설날 있죠? 설날, 추석 이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구입하는 경우 유니폼 있죠? 여기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자기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상 증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증여한 경우입니다. 사업상 증여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접대비입니다. 회사가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재화를 지급했다. 이런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우죠. 접대비 자체가 업무 관련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업무 관련 비용. 사업상 증여했다. 뭘 증여했죠? 재화입니다. 재화. 현물을 사업상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지급이죠. 무상지급. 재화를 무상지급했다. 그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한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는 원칙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다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이건 부수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면세 여부도 주된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책 있죠? 책에서 CD 전산세무 책 사면은 CD 있잖아요. 그런 C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책 사면 CD도 같이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책은 면세이기 때문에 CD는 과세지만 책이 주된 재화죠. 책이 주된 재화 면세이기 때문에 CD도
면세합니다. 전부 면세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항상 볼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겠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상 증여한다. 그러면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 있죠. 이런 재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견본품 있죠. 견본품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견본품. 샘플이죠. 이런 거는 어차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특별 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가적립 마일리지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입 애누리 성격이 있죠. 자가적립 마일리지로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똑같이 배웠죠? 이거 책과 CD 아시겠죠? 이 A를 보시면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과 관련된 재화로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죠. 이거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 프로골프 선수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됐는지 항상 봐야겠죠. 그 다음 보시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광고 선정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특정 다수한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상 증여.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 선정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및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누류 구입 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가 인쇄된 사은품, 휴지, 장갑 등을 판매 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잘한 거죠. 이 보시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이거 큰 거 있죠? 큰 거,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등 이런 거를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이 물품 있죠?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지, 장갑 이런 짜잘한 거는 과세하지 않고 큰 거 있죠? 김치냉장고, 침대 이런 거는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 판매를 함에 있어서 추첨에 당첨된 자한테 경품, 이 백화점 사업자가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 있죠?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당첨자한테 지급한 경품은 기타 소득입니다. 당첨자가 수령한 그 경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면세 물품 있죠? 면세 물품을 거래처에 적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있죠? 이러한 재화를 무상으로
접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물품이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상 증여에 대한 과세죠.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장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판매 실적입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장려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판매 장려 물품 있죠?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는 이유가 있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이 증여받은 자 있죠? 이 무상으로 받은 자, 이 사람은 당해 재화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물건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했는데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물건을 소비하면은 무상으로 받든 유상으로 받든 무조건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증여자 있죠? 증여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냉장고나 세탁기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 경우, 이 경우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다. 매입세 공제 받지 않는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한번 보시면 광고 선전물 대표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인한테 광고 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지 있죠? 그런 거, 휴지 같은 거. 주유소 이용하면 휴지 주잖아요.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입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폐업 시 잔존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물품 왕창 구입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은 다음에 폐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건값을 10%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업자 등록한 후에 바로 매입세 물품 구입해가지고 매입세 전부 다 공제받고 폐업해버리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폐업할 때 그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 있죠. 이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한테 공급한 걸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폐업한 후에 남아있는 재화입니다. 폐업한 후에 남아있는 재화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실질 공급.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이게 실질 공급,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달라요.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 이걸 구분해야겠죠.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 이유는 과세 사업을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를 공제받았는데
공제받은 후에 폐업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매입세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판매를 해야지 매출세액이 발생하죠. 근데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폐업하는 경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예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자 갑은 2019년 11월 20일에 폐업하였다. 그런데 사업자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2018년 4월 1일에 1000만원에 구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시 100만원,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 뭐예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셨으면 간주 공급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시 승용차 시가 600만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0입니다. 아시겠죠? 매입세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확인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